자, 이 문제도 해볼 건데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래프냐, 식이냐 이 얘기를 했잖아.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번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쌤, 그럼 그래프에 단점이 있나요? 아니, 그래프의 단점이 아까 스케치하는 거 말고 그래프에 단점이 없나요? 이게 그래프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특히 이게 미적분에선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수학2에서 이제 많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수투에서 미분과 적분을 배울 때는 좀 덜 배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투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그래프는 정교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린 그래프에 자기가 속아요. 실제로 이 문제 이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이게 객관식 오답률 1등인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정답 선지보다 오답 선지를 고른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쌤, 그건 그때 선배들이 멍청해서 그냥 여러분, 이게 사람은 수험생들의 이제 평균 학력은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은 놈이 바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해야 안 속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기출을 보는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이제 기하나 확통을 하신 분들은 기출 문제집에서 못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반반이던데 이제 기출 문제집을 보면은 이 문제를 수투에 넣는 기출 문제집도 있고 이제 미적에 넣는 기출 문제집도 있거든요. 이제 미적에 넣었다는 얘기는 이제 변곡점에 대한 문제로 이 문제를 분류한 거고 수투는 뭐 3차 함수니까 그냥 넣었겠지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푸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니까 수학2 관점에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기하나 확통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한 번도 못 보고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름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문제에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거냐면은 이 그래프를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장 큰 사고가 발생한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수학2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21번 나형인데 이제 곡선과 이제 꺾은 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그 관계를 찾을 때 이 대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손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눈을 속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답을 잘못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사고율이 높은 게 곡선. 특히 어떤 곡선이냐? 변곡점이 있는 곡선인데 이 친구랑 직선. 어떤 직선이요? 좌표축이 평행하지 않은 직선.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사고가 잘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대처하려면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변곡점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수학2에서는 시계 서포트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근의 개수를 찾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사고율이 낮은 그래프로 바꿔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율이 낮은 그래프로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시계 서포트가 필요한 거죠. 이 문제가 되게 재밌어요. 자, 일단 뭐 문제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교점 개수를 찾았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 말을 익숙하게 번역하면 이거죠. FM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 이퀄 mx 더하기 2. x에 대한 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구해봐. 그게 FM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좀 되죠. 그래서 F가 있으니까 너를 GX라고 하자. 해가지고 GX가 실근이 몇 개냐? 라고 찾는 문제지. 하고 이제 G 프라임 X를 딱 구하는 순간 학생들이 이제 이상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문제였으면은 애초에 이걸 여기다 싣는 기출문제집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여기서 걸리니까 미적분에 넣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씨 망했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 첫 번째, 일단 m에 따라서 일단 이거예요. 아니 g 프라임 x는 0의 근을 찾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뭐 근의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원래 3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찾을 때 극대란 극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곱을 가지고 부호가 양수면은 실근이 한 개예요. 0이면은 뭐 두 개예요. 세 개면 뭐 음수면은 서로 다른 실근이 세 개예요. 이렇게 할 건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근을 다시 gx에 대입을 해야 돼. 근데 이거 해보니까 막 풀만 루트 있단 말이야. 그걸 3차식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야 그건 좀 선 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 이거 못 풀겠으니까 어쩔 수 없다. y는 mx 더하기 2랑 얘 그려가지고 고점의 개수를 찾자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미적분 응시자면은 이렇게 했을 때 0은 어차피 근이 아닌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몰아가지고 m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1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수학2 방법으로 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요즘 수능 수학에서 되게 큰 메타가 뭐예요, 여러분? 고등수학이죠, 고등수학. 너 고1 때 공부 열심히 했니? 너 고1 과정 잘 아니? 이런 거잖아요. 이 문제도 고등수학을 좀 잘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일단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이게 보통 언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고1 때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알파가 뭐 이래. 그랬을 때 뭐 알파 3승 마이너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쌤 트라우마 했던 문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이 알파가 주기성이 없는 부소수기 때문에 어떡하지 하고 이제 막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대입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0의 근이 알파이므로 얘를 나누죠. 나눠가지고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바꾸잖아요. 그 느낌으로 갈 겁니다. 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천천히 해봅시다. 네, 갑자기 복소수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별거 아니고 자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알 수 있어. 뭐냐?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쌤, G 프라임 X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가지고 얘가 항상 0 이상이면은 3점수 Y는 GX가 증가함수잖아요. 그쵸? 그 경우에는 어차피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상 FEM이 1입니다. 판별식을 보면은 판별식. 그래서 얼마입니까? 어,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따라서 m이 마이너스 3 이하인 경우에는 항상 fm이 1입니다. 쌤,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그랬을 때 그다음 다음 거. 이거만 있으면 이제 고생을 안 하는데 만약에 쌤 m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는요? 이때는 짤이 없습니다. 이때는 gx가 극대란 극소를 가져요. 그래서 g 프라임 x는 이퀄 0이라고 하실게요. 얘는요 서로 다른 두 실근 x는 x1과 x2를 갖습니다. 그리고 x1, x2는 구할 수도 있어요. 편의상 제가 좀 표현하면은 뭐 3분의 3 불마 루트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여기다 대입한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랑 얘는 이 방정식의 근이죠. 근이란 말은 뭐냐?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되죠. 이제 알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2차식이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네? 그쵸? 양변에 x1을 또 곱할 거야. 그러면은 6배 x1 제곱인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예요? 이걸 2배죠. 따라서 아, 이 3차식 이게 GX1이 X1에 대한 3차식인 줄 알았는데 X1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우리가 했어요, 고1 때. 근데 내신 끝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딱 포맷을 해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수학을 잘하는 건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 똑똑하게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건 이미 텄잖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째는 배운 거를 최대한 안 까먹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이제 중1부터 고3까지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웠을 거 아니야. 배운 내용을 잘 쌓아가면서 안 까먹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수학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GX를 G'X로 나눴어. 그럼 몫이 QX일 거고 나머지가 RX일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얘 3차 함수예요. 얘 2차 함수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는 당연히 1차 이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x1과 x2를 대입하면은 이 극값 얘가 x1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쵸? 이러면은 계산을 처리하기가 좀 편해지죠. 왜 우리가 극값을 구해야 돼요? 아니 극대랑 극소를 곱해서 걔의 부호를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실근의 개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 그치? 음. 그래서 그리고 요 계산은 아까처럼 무식하게 막 루트 있는 거를 3승하고 막 그거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할 수 있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뭐 나머지 정리는 이제 다항식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해봤으니까 저는 이렇게입니다. 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까 x1의 제곱이 x1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뀌었잖아. x1의 3승이 x1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뀌었잖아. 그걸 그대로 대입해도 돼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이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gx1이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m 더하기 3의 2x1 더하기 1이죠. gx2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m 더하기 3의 2x2 더하기 1이죠. 오케이. 찾았어. 이거 곱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이게 뭐냐? gx1 곱하기 gx2가 뭐냐? 3분의 m 더하기 3의 완전 제곱 곱하기 4x1 x2 더하기 2배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1이죠. 그리고 x1과 x2는 뭐예요?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근각에서의 관계로 바로 알 수 있어요. x1 더하기 x2는 뭐예요? 2죠. x1 곱하기 x2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따라서 이게 놀랍게도 m에 대한 3차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얘는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4m 더하기 5기 때문에 4분의 15를 기준으로 4분의 15보다 작으면은 양수고 4분의 15보다 작으면은 음수죠.
따라서 이 극대랑 극소의 곱이 m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5일 때랑 m 이퀄 4분의 15일 때랑 m이 4분의 15보다 클 때 이때를 기준으로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0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아, 그래가지고 FM이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FM이 1인 경우가 사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경우에는 GX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1인 거고 이 경우에는 극대랑 극소는 있는데 축과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교점 일수가 1인 거라고. 그 다음에 4분의 15일 때 2개. 4분의 15보다 클 때는 3개.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FM이 불연속이 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단 말이야. 고일 수학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재빠르게 고일 수학에서 뭐가 미출제 요소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활용한 게 아직 안 나왔고요. 또 이제 하나 안 나온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아직 수능이나 평가원에 고일 수학에서 이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나오면